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. 오늘도 편하게 듣고 가세요.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별것 아닌 말 한마디로 아들과 크게 부딪히고 돌아서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말입니다. 왜 그렇게 말했을까? 괜히 말 꺼냈다. 하며 후회하면서도 다음에는 또 똑같이 반복되는 경험 말입니다. 저는 은퇴한 지 몇 년 된 65살 주부입니다.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고 아들 부부와 손주는 종종 집에 옵니다. 사실 저는 아들이 올 때마다 반갑고 설렙니다. 그런데 막상 만나면 괜히 사소한 게 눈에 밟히고 결국은 말다툼으로 끝나버립니다. 며칠 전 저녁이었습니다. 아들이 퇴근 후 집에 들렀는데 TV부터 켰습니다. 소리가 제 귀에는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. 그래서 무심코 한마디 했죠. 아니, 너는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해? 귀가 멀었니?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더니 대답했습니다. 엄마, 제발 좀 집에 오면 그냥 쉬게 놔두면 안 돼요? 맨날 뭐라 하시니까 숨이 막혀요.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. 저도 억울해서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. 아니, 내가 뭐라고 했다고 그래? 엄마가 걱정돼서 한 소리인데, 그게 그렇게 싫니? 아들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. 엄마 말은 다 지적처럼 들려요. 그냥 좀 놔두면 안 돼요? 그 순간 저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. 그래? 내가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다. 엄마가 내 편 들어주고 살았지. 남처럼 대했니? 어떻게 자식이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.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. 손주는 제 눈치를 보며 장난감을 만지작거렸고 며느리는 괜히 부엌으로 몸을 피했습니다. 아들과 저만 남아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. 잠시 후 아들은 휙 돌아서며 말했습니다. 알았어요. 앞으로는 집에 자주 안 올게요. 그리고 현관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. 남은 건 적막뿐이었습니다.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손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. 순진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손주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. 그날 밤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. 머리는 지끈거리고 가슴은 두근거리고 속은 더부룩했습니다. 결국 새벽녘에 약통을 꺼내들며 생각했습니다. 내가 왜 내 자식이랑 이렇게 싸우고 몸까지 망치면서 살아야 하나?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? 사소한 말에서 시작했는데 결국 내 마음만 다치고 몸까지 무너진 경험 말입니다. 며칠 동안 저는 아들만 원망했습니다. 아니, 자식이 엄마한테 말 좀 곱게 하면 어디 덧나나? 요즘 애들이 다 이런 건가?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 안에서 자꾸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혹시 내가 괜히 먼저 말을 세게 꺼낸 건 아닐까? 내가 시작한 거 아닐까? 억지로 그 생각을 눌러도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. 며칠 후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. 손주가 블록을 쌓고 있는데 아들이 그 옆에 컵을 내려놓았습니다. 그러자 며느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. 여보, 제발 좀 그만 어질러놔. 정리 좀 하고 살면 안 돼?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. 그 말투, 억양, 눈빛 전부 다 제 모습이었습니다. 남편에게, 아들에게 제가 하던 말투 그대로였습니다.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. 손주가 블록을 멈추고 풀이 죽은 얼굴을 한 겁니다.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아이고,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 며느리도 닮고 아들도 상처받고 손주까지 물드는구나.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뒤척이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. 남편에게 퍼붓던 말들, 아들에게 쏟아냈던 잔소리들. 그 모든 게 고스란히 돌아와 지금 제 앞에 나타나 있었습니다.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. 정말 문제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. 제가 해온 말, 제가 보여준 태도가 돌아와
지금의 갈등이 된 겁니다. 여러분, 말은 결국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.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언젠가는 내 앞에 거울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것. 저는 이제야 그 무게를 깊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.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투와 손주의 풀이 죽은 표정을 본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그날 장면은 아직도 제 눈앞에 생생합니다. 여보, 제발 좀 그만 어질러놔. 내가 몇 번을 말해? 정리 좀 하고 살면 안 돼? 그 옆에서 블록을 쌓고 있던 손주가 블록을 꼭 쥐고 고개를 푹 숙이며 지어 보이던 웃음기 하나 없어진 얼굴,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. 아이고, 저게 내 모습이구나. 내가 남편한테, 아들한테 그렇게 쏟아냈던 말투, 그대로 며느리에게 이어진 거구나. 순간 숨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저는 마치 거울 앞에 선 듯 며느리와 손주의 모습에서 제 지난 세월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. 그날 밤 눈을 감으니 과거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밀려왔습니다.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올 때마다 제가 쏟아냈던 말들, 다른 집 남편들은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같이 한다는데 당신은 왜 맨날 집 밖에만 있어? 지쳐있는 남편의 표정이 스쳐 지나가더니 곧 아들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. 엄마 말은 다 잔소리로 들려요. 그때는 다들 내 말을 무시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보니 그 말들이 모두 제 입에서 시작됐던 겁니다. 내가 엄만데 누굴 보고 자랐을까? 결국 다 나 때문이구나. 이 생각이 드니 몸이 떨리고 눈물이 났습니다. 손주 앞에서도 저는 늘 그렇게 하면 안 돼. 똑바로 해. 조심해라.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. 그런데 며느리가 손주에게 똑같이 하는 걸 보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. 아이고, 내가 며느리 탓할 자격이 있나? 저건 내 모습인데. 자책과 절망이 밀려왔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. 아들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며느리와 대화를 시도해도 목이 막혔습니다. 손주와 놀아주려 해도 혹시 또 잔소리가 튀어나올까 겁이 났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블록을 거꾸로 쌓으려 하자 제 입에서 또 말이 튀어나왔습니다. 그렇게 하면 다 무너져. 제대로 좀 해라. 말을 내뱉고 나서야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. 손주의 얼굴은 금세 굳어졌고 작은 입술이 삐죽 나왔습니다. 그 모습을 보자 제 자신이 더 밉고 부끄러웠습니다. 여러분,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? 고치려고 다짐했는데 습관처럼 말이 툭 튀어나와 스스로 후회했던 경험 말입니다. 그때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.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. 아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며느리와는 서먹해지고 손주에게까지 상처를 남기겠구나.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. 내 나이에 습관을 고친다고 될까? 평생 해온 버릇인데 지금 와서 바꾼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? 여러분, 혹시 바뀌고는 싶지만 용기가 안 나서 머뭇거린 적이 있으신가요? 저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며칠 동안 가슴이 무겁고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.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. 그래, 늦어도 지금부터 시작하자. 내 자식, 내 손주 앞에서만이라도 바꿔보자. 예전처럼 화를 내기보다 내 마음을 차분히 전달해보자. 지적 대신 나는 이렇게 느낀다라고 표현해보자. 솔직히 쉽지는 않았습니다. 말이 튀어나오려 할 때마다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진다. 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. 이제야 알았습니다. 가족 간의 갈등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느냐가 아니라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. 며느리와 손주의 모습은 제 인생 가장 큰 거울이었습니다. 그 거울 속에서 저는 내 평생의 말습관과 태도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.
아들과의 갈등, 며느리와 손주에게서 본 제 모습. 그 충격은 제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았습니다. 그리고 그 여파는 자연스레 제 남편과의 관계로 이어졌습니다. 저는 40대 시절 남편에게 참 독하게 말하곤 했습니다. 남편이 늦게 들어오기라도 하면 현관문 열리자마자 쏘아붙였습니다. 또 이렇게 늦게 와? 애는 내가 다 챙기고, 밥 차리고, 빨래까지 다 했는데, 당신은 도대체 뭐 한 거야? 남편이 말없이 신발만 벗고 들어오면 저는 더 불이 붙었습니다. 하루 이틀도 아니고, 맨날 이래. 다른 집 남편들은 애도 봐주고 마트도 같이 간다던데, 왜 우리 집만 나 혼자 전쟁터야? 남편은 늘 묵묵히 한숨만 쉬었고 저는 그게 더 미웠습니다. 뭐라도 한마디 해. 왜 꼭 벽이랑 사는 것 같아? 내가 혼자 떠드는 사람 같잖아. 그렇게 매번 말싸움이 이어졌습니다. 그때는 제가 옳다고만 생각했습니다. 내가 얼마나 힘든데.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. 그래서 독한 말이라도 쏟아내야 풀린다고 믿었습니다. 그런데 60대가 된 지금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. 남편과 말다툼은 거의 없습니다. 아니,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서로 말을 아끼게 된 겁니다. 예전처럼 독하게 퍼붓지는 않지만 속에서 올라오는 말을 꾹꾹 삼키다 보니 마음이 더 답답합니다. 남편이 TV만 보며 말없이 앉아 있으면 속으로 중얼거립니다. 아휴, 좀 대화도 하고,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나.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합니다. 말을 참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부부 사이에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. 같이 한 집에 살지만 마음은 따로 사는 기분이랄까요. 문제는 그렇게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속에 쌓인 말들이 몸으로 올라왔습니다. 가슴 두근거림, 두통, 소화불량. 밤마다 약을 찾고 병원에 가도 특별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의사는 늘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만 했습니다.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. 스트레스 관리라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삼키는 게 바로 스트레스 아닌가.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화를 안 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참는다고 편안해지는 게 아닌 경험 말입니다. 저는 남편에게 말을 아끼지만 그렇다고 속이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. 가끔은 그냥 폭발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옵니다. 차라리 옛날처럼 소리 지르고 풀면 낫지 않을까? 하지만 또 그러면 남편과 거리는 더 멀어질 게 뻔했습니다. 결국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. 화를 내면 후회 참으면 병 그 사이에서 매일 흔들렸습니다. 이제 보니 아들과의 갈등도 다르지 않았습니다. 저는 늘 옳은 말을 한다고 믿었지만 상대에게는 잔소리로 들렸습니다. 남편에게 쏟아냈던 독설도 아들에게 했던 지적도 결국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그 말들을 억누르느라 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.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. 나는 왜 이렇게 평생 말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을까?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아들과의 갈등에서도 며느리와 손주에게서 본 내 모습에서도 모두의 중심에는 바로 내 말이 있었습니다. 그 순간 저는 무겁게 깨달았습니다. 참는 것도 퍼붓는 것도 답이 아니다. 이제는 말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. 며칠 전 우연히 한 강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. 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. 순간 제 눈썹이 올라갔습니다.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? 져버리면 손해 아닌가? 그런데 이어진 설명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. 지는 건 입을 다무는 게 아닙니다. 지는 건 상대가 상처받지 않게 이기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. 저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. 맞아, 나는 평생 화를 내거나 아니면 꾹 참기만 했지. 근데 그 둘 다
결국은 나와 가족을 힘들게 했잖아. 며칠 뒤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. 예전 같으면 저는 반가움보다 먼저 서운함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을 겁니다. 아니, 왜 이렇게 늦게 오니? 엄마는 기다리다 밥도 못 먹었잖아. 아들은 잠시 인상을 쓰더니 불편한 얼굴로 대꾸했습니다. 엄마, 또 잔소리 시작이네. 저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. 아, 역시 안 되는 건가 또 실패했나? 그런데 잠시 후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. 알았어요.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드릴게요. 그 한마디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. 내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얘가 이렇게 달라지다니.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속으로는 걱정인데 겉으로는 잔소리처럼 나가버려서 싸움이 커진 적 말입니다. 저도 늘 그랬습니다. 왜 그렇게 하냐는 말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나는 내가 걱정되라는 마음이었습니다. 말은 같아 보여도 표현 방식 하나로 상대가 듣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실험을 이어갔습니다. 며느리에게도 예전 같으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. 내가 해본 대로 해.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엔 이렇게 말했습니다. 나는 예전에 이렇게 해보니 편하더라.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말해봤어. 그러자 며느리의 굳었던 얼굴이 풀리며 미소를 보였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감사합니다.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.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. 손주에게도 바꿔봤습니다. 예전엔 그렇게 하면 다 무너져. 조심해. 하고 큰 소리 쳤지만 이번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와, 내가 이렇게 쌓는구나. 근데 이쪽에 올리면 더 튼튼해질 것 같아. 같이 해볼래? 손주는 제 말을 따라하며 웃었습니다.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 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굴러내린 듯 했습니다.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. 가족 사이에서 이긴다는 건 내가 옳다고 우기는 게 아니었습니다. 또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. 내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면서도 상대가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것. 그게 바로 진짜 승리였습니다. 여러분은 어떠세요? 혹시 말투 하나만 바꿨는데 분위기가 달라진 경험 있으신가요? 댓글로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말투를 바꾸기로 결심한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.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. 습관처럼 잔소리가 튀어나올 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꾹 참아야 했습니다. 하지만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자 가족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. 예전 명절은 늘 긴장 속에서 시작했습니다. 너는 왜 그렇게 하니? 그건 아니지. 사소한 말 한마디에 냉기가 돌곤 했습니다. 그런데 이번 명절은 달랐습니다. 아들이 먼저 다가와 엄마,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? 하고 물었습니다. 며느리도 제 옆에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. 손주는 제 무릎에 앉아 할머니, 나랑 같이 놀자. 하며 웃었습니다.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. 아, 내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집안 공기가 달라질 수 있구나.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 몸이었습니다. 예전엔 아들과 다투고 나면 가슴이 두근거려 새벽에 약통을 뒤적였습니다. 머리도 찌끈거리고 위도 더부룩했습니다.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. 밤에 눕기만 해도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. 새벽에 깨는 대신 손주의 웃음소리에 아침을 시작합니다. 병원 약봉지를 챙기던 제 손이 이제는 손주 도시락을 챙기고 있습니다. 몸이 달라지니 마음도 달라졌습니다. 아, 갈등이 줄어드니 내 몸도 함께 회복되는구나. 손주와 놀다가 또 한 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. 예전 같으면 그렇게 하면 다 무너져. 하고 소리를 질렀을 텐데 이번에는 오, 내가 이렇게 쌓는구나. 근데 이쪽에 올리면 더 튼튼할 것 같아.
라고 말했습니다. 손주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, 진짜 안 무너져요.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.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. 그동안 제 말 한마디가 아이의 웃음을 얼마나 빼앗았던 건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. 저는 그제야 깊이 깨달았습니다. 평생 동안 저는 가족을 바꾸려고만 했습니다. 아들이 변해야 해. 며느리가 달라져야 해. 남편이 좀 더 도와줘야 해. 하지만 정작 변해야 했던 건 저였습니다. 제가 먼저 달라지자 가족이 변했고, 가족이 변하자 제 삶 전체가 평화로워졌습니다.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. 나는 평생 가족을 탓했지만 결국 열쇠는 내 안에 있었구나. 이제 우리 집은 싸움이 잦던 집이 아닙니다. 아들은 늦게 들어올 땐 먼저 연락을 주고, 며느리는 웃으며 제 의견을 들어주고, 손주는 제 옆에서 마음껏 웃습니다. 무엇보다 남편과도 예전보다 말을 주고받게 됐습니다. 식탁에 나란히 앉아 오늘 하루 어땠어? 하고 묻는 대화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. 여러분,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내가 먼저 변했을 때 가족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 경험 말입니다. 우리는 종종 남을 바꾸려 하지만 사실은 내 태도 하나, 내 말투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. 저는 지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. 가끔은 예전처럼 말이 툭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다잡습니다. 괜찮아. 나는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. 그 작은 실천이 제 인생에 큰 평화를 가져왔습니다. 65년 인생을 돌아보니 저는 평생 말을 붙잡고 씨름하며 살았습니다. 화를 내면 후회가 남았고 꾹 참으면 병이 되었습니다. 그 사이에서 가족과 상처를 주고받으며 수십 년을 흘려보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. 말은 싸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라는 것을요. 강연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가 다시 떠오릅니다.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. 저는 이제 이 말을 다르게 이해합니다. 지는 건 입을 다무는 게 아니었습니다. 지는 건 내 마음을 낮추고 상대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내가 이기는 거였습니다. 제가 바뀌자 가족이 변했습니다. 아들은 늦을 때면 먼저 연락을 주고, 며느리와는 웃으며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, 손주는 제 옆에서 마음껏 웃습니다. 무엇보다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. 불면증으로 새벽을 지새우던 내가 이제는 손주의 웃음소리에 하루를 시작합니다. 이것이야말로 진짜 승리 아닐까요? 남편에게 쏟아냈던 말, 아들에게 했던 잔소리, 며느리에게 던진 날카로운 말투, 그 모든 것이 결국 제게 돌아왔습니다.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바뀌자 그 거울 속 모습도 달라졌습니다. 이제는 제 표정도, 제 가족의 얼굴도 조금은 더 따뜻해졌습니다.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.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다. 저는 이제야 그 말을 이해합니다. 가족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고집과 습관을 이기는 것. 그게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혹시 말 한마디 때문에 후회한 적, 또 참느라 병든 적, 그러다 가족과 멀어진 적이 있으신가요? 그렇다면 저와 함께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? 내 마음을 전하되 상대가 상처받지 않게 말하는 것. 그게 바로 진짜 승리입니다. 혹시 지금 떠오르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나는 내가 소중해서 이런 마음이 든다. 이렇게 단 한마디 전해보세요. 그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.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때 더 많은 사람이
위로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.